여러분,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하루 만에 밤중에 화장실 가는 걸 멈추게 한 방법. 너무 쉬워서 웃을 수도 있지만 수백 명 어르신들의 밤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북에서 평생 환자 진료를 해온 내과 의사 이정우입니다. 80을 넘긴 지금도 진료소 문을 매일 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때 밤에 5번씩 깨서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새벽이 무서울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냐고요? 한밤중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잡니다. 그 변화, 오늘 저녁부터 당신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 밤부터 깊은 숙면을 취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정보가 도움될 것 같으시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은 화면 좌측 하단에, 좋아요 버튼은 엄지 모양의 아이콘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첫 진료를 시작했던 40년 전에는 이런 문제들을 가볍게 봤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환자들에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나이가 되어 보니 이 문제가 얼마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지 깨달았습니다. 밤에 한 번, 2번 깨는 것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지요. 여러분은 이 나이에 밤새 편히 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년기에 들어서면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은 달랐습니다. 50년간 의사로 살아오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진료실에 있는 저를 보고 환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정신이 맑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밤에 잘 자니까요. 좋은 수면은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은 몇 번이나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셨나요? 그 불편함이 당신의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당신의 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입니다. 70세가 지나고 나니 밤마다 2~3번씩 깨서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가을이면 더 심해졌지요. 깊은 잠을 못 자니 아침이면 머리가 띵하고 진료하다가도 기억이 흐릿해지고 심할 땐 진료 중에 졸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에 넘어질까봐 슬리퍼에 고무줄까지 묶어놓고 다녔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 고통을 아는 사람만이 이 방법의 소중함을 이해하실 겁니다. 한 번은 환자 진료 중에 집중력이 떨어져 처방을 잘못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간호사가 발견해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날 밤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환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특히 기억나는 환자가 있습니다. 82세 김만수 할아버지는 밤마다 6번씩 깨시는 바람에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선생님, 이러다 미치겠어요. 잠을 못 자니 사는 게 고통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처음에 수면제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생활습관 조언을 따르신 후 2주 만에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우울한 기색도 사라졌지요.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맛이 납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환자 박순희 할머니는 밤중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회복이 더뎌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그로 인해 외출도 줄고 우울증까지 생기셨습니다. 이처럼 밤중 화장실 가기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때로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집안에 화장실 가는 길에 야간등을 설치했고 아내는 제 뒤척임 때문에 따로 방을 써야 했습니다. 약을 먹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전립선 검사도 해보고 방광 초음파도 찍어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예요 라는 말만 들었죠. 기억력도 떨어졌습니다. 오랜 환자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당황했던 적도 있었고, 가족 모임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자녀들이 걱정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는 수면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밤에 제대로 된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뇌가 회복할 시간이 부족해져 기능이 저하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는 것이 노년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체념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드릴 것입니다. 하루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녁마다 국물 먹고 과일도 참 많이 드시네요. 그 말이 계기였습니다. 수분 섭취 시간만 조절했을 뿐인데 믿기 어렵게 그날 밤부터 덜 깨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꾸고 나니 어느새 밤새통을 자게 되었지요. 이건 약도 아니고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의학 서적을 뒤져보니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체내 수분 균형, 혈류 역학, 호르몬 분비 패턴 등이 모두 연관되어 있었죠. 의사였던 제가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니 부끄러웠습니다. 의사로서 부끄러웠습니다. 그토록 많은 환자들에게 약만 처방하고 정작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간과했으니까요. 우리 의대에서는 약물과 수술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간단한 생활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의학의 큰 맹점입니다. 67세 박지훈님은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용량을 늘려야 했고 낮에는 계속 졸음을 느꼈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은 들지만 다음날 하루 종일 멍합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약물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제 환자 중 한 분은 수면제 의존도가 너무 심해져서 결국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약을 끊으려 해도 불안감과 금단 증상 때문에 더 강한 약을 원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졌지요. 그분을 보며 저는 약물 중심 치료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우셨습니다. 병원에 가면 나이 든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정작 젊은 세대는 노인 건강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론 별것도 아닌 일에 예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대 간 이해 부족이 많은 노인분들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의사들은 컴퓨터 화면만 보고 처방전만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보거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개선점을 조언해주는 경우가 드물지요. 바쁜 진료 시간에 약을 처방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바로는 약물이나 수술보다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생활 습관 개선 방법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야간요와 같은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녁마다 국물 먹고 과일도 참 많이 드시네요. 그 말이 계기였습니다. 수분 섭취 시간만 조절했을 뿐인데 믿기 어렵게 그날 밤부터 덜 깨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꾸고 나니 어느새 밤새통을 자게 되었지요. 이건 약도 아니고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의학 서적을 뒤져보니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체내 수분 균형, 혈류 역학, 호르몬 분비 패턴 등이 모두 연관되어 있었죠. 의사였던 제가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니 부끄러웠습니다. 의사로서 부끄러웠습니다. 그토록 많은 환자들에게 약만 처방하고 정작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간과했으니까요. 우리 의대에서는 약물과 수술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간단한 생활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의학의 큰 맹점입니다. 67세 박지훈님은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용량을 늘려야 했고 낮에는 계속 졸음을 느꼈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은 들지만 다음날 하루 종일 멍합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약물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제 환자 중 한 분은 수면제 의존도가 너무 심해져서 결국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약을 끊으려 해도 불안감과 금단 증상 때문에 더 강한 약을 원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졌지요. 그분을 보며 저는 약물 중심 치료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우셨습니다. 병원에 가면 나이 든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정작 젊은 세대는 노인 건강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론 별것도 아닌 일에 예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대 간 이해 부족이 많은 노인분들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의사들은 컴퓨터 화면만 보고 처방전만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보거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개선점을 조언해주는 경우가 드물지요. 바쁜 진료 시간에 약을 처방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바로는 약물이나 수술보다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생활 습관 개선 방법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야간요와 같은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녁마다 국물 먹고 과일도 참 많이 드시네요. 그 말이 계기였습니다. 수분 섭취 시간만 조절했을 뿐인데 믿기 어렵게 그날 밤부터 덜 깨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꾸고 나니 어느새 밤새통을 자게 되었지요. 이건 약도 아니고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의학 서적을 뒤져보니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체내 수분 균형, 혈류 역학, 호르몬 분비 패턴 등이 모두 연관되어 있었죠. 의사였던 제가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니 부끄러웠습니다. 의사로서 부끄러웠습니다. 그토록 많은 환자들에게 약만 처방하고 정작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간과했으니까요. 우리 의대에서는 약물과 수술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간단한 생활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의학의 큰 맹점입니다. 67세 박지훈님은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용량을 늘려야 했고 낮에는 계속 졸음을 느꼈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은 들지만 다음 날 하루 종일 멍합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약물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제 환자 중 한 분은 수면제 의존도가 너무 심해져서 결국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약을 끊으려 해도 불안감과 금단 증상 때문에 더 강한 약을 원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졌지요. 그분을 보며 저는 약물 중심 치료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우셨습니다. 병원에 가면 나이 든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정작 젊은 세대는 노인 건강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론 별것도 아닌 일에 예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대 간 이해 부족이 많은 노인분들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의사들은 컴퓨터 화면만 보고 처방전만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보거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개선점을 조언해주는 경우가 드물지요. 바쁜 진료 시간에 약을 처방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바로는 약물이나 수술보다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생활 습관 개선 방법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야간요와 같은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 제한하기, 저녁 시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기, 잠들기 직전 꼭 화장실에 다녀오기, 잠자리에서 핸드폰 금지하기, 밤에 깼을 때 무조건 화장실 가지 않기. 이 중 하나만 실천해도 첫날부터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 점차 다른 습관들도 추가하면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방법을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시도해보고 효과가 있는 방법을 점차 늘려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저녁 수분 제한부터 시작했고 효과를 본 후에 다른 방법들을 추가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이 방법들을 실천한 후
수면제 복용을 중단한 분들도 많습니다. 수면제는 일시적으로 잠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존성이 생길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의사로서 40년간 수많은 환자를 만났지만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종종 가장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약이나 수술보다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가 더 큰 차이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자신이 그랬고, 제 환자들이 그랬습니다. 노년의 삶의 질은 작은 습관들이 모여 결정됩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삶이 바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제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매일 진료실을 열고 환자들을 만납니다. 체력의 비결을 묻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밤에 잘 자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좋은 수면은 건강의 기본이자 행복한 노년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또는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인성 요실금과 소변 근육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은 영상 아래쪽에 있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누르시면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다른 어르신들의 밤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노후는 좋은 수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조금 더 편안한 잠을 위해 한 가지 습관만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